나 해석의 모든 감상기. 이러한 심야 아까처럼 만사를 잊고 고운한 춘몽에 잠겼을 때 도련이 옆으로서 잠잠한 밤을 깨뜨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벼락같이 난다. 이때 나의 영혼은 꽃밭에서 동무들과 끊임없이 웃어가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다가 참혹히 쫓겨났다. 나는 벌써 만 1개년간을 두고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매일 밤에 이러한 곤경을 당하여 오므로 이렇게 응아 하는 첫소리가 들리자 아이쿠 또 하는 말이 부지불각중 나오며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나는 어서 속히 면하려고 신식 차려 정하는 규칙도 집어치우고 젖을 대주었다. 유아는 면목은 꿀떡꿀떡 넘기다가 젖꼭지를 스르르 놓고 쌕쌕하며 깊이 잠들었다. 나는 비로소 시온에서 돌아누우나 나의 잠은 벌써 서천서역국으로 솟구천리 하였다. 그리하여 다만 방 한가운데에 늘어져 환히 켜있는 전등을 향하여 눈방울을 자주 굴릴 따름 과거의 학창시대로부터 현재의 가정생활 또 미래는 어찌 될까 이렇게 인생에 대한 큰 의문 그거에 대한 나의 무식한 대답 고로부터 시작하였으나 필경은 자미롭게 밤을 새우는 것이 병적으로 습관성이 되다시피 하였다. 정직히 자백하면 내가 전에 생각하던 바와 지금 당하는 사실 중에 모순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어느 틈에 내가 처가 되고 엄마가 되었나 생각하면 확실히 꿈속 일이다. 내가 때때로 말하는 공상도 분수가 있지 하는 간단한 경탄어가 만 2개년간 사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다소의 쓴맛 단맛을 맛본 나머지의 말이다. 실로 나는 째릿째릿하고 부르르 떨리며 달고 열나는 소위 사랑의 꿈은 꾸고 있었을지언정 그 생활에 비장된 반찬 걱정, 옷 걱정, 쌀 걱정, 나무 걱정, 더럽고 게으르고 속이기 좋아하는 하인과 싸움으로부터 접객에 대한 범절, 친척에 대한 의리, 일혼일동이 모두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할 소위 가정이란 것이 있는 줄 뉘 알았겠으며 더구나 빨아대일 새 없이 적셔내놓는 기적이며 주야불문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깨우는 소위 자식이라는 것이 생기어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정신이 혼미하여져서 내 평생 소원은 잠이나 실컷 자보았으면 하게 될 줄이야 뉘라서 상상이나 하였으랴. 그러나 불평을 말하고 싶은 것보다 인생에 대하여 의문이 자라가며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한 가지 맛을 보물 행복으로 한다. 그리하여 내 앞에는 장차 더한 고통, 더한 희망, 더한 낙담이 있기를 바라며 그것에 지지 않을 만한 수양과 노력을 일삼아 가려는 동시에 나혜석의 대명사인 나열의 엄마는 엄마 될 때와 엄마 되기까지의 있는 듯 없는 듯한 이상한 심리 중에서 있었던 것을 차차 여러 신식 엄마님들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랬었지요? 라고 묻고 싶다. 재작년, 즉 1920년 9월 중순경이었다. 그때 나는 경성 인사동 자택 2층에 와석하여 내객을 사절하였었다. 나는 원래 평시부터 호흡불순과 소화불량병이 있으므로 별로 걱정할 것도 없었으나 이상스럽게 구토증이 생기고 촉감이 예민해지며 식욕이 부진할 뿐 아니라 싫고 좋은 식물 선택 구별이 너무 정확해졌다. 그래서 언젠지 철없이 고만 불쑥 증세를 말했더니 옆에 있던 경험 있는 부인이 그것은 택이요 하는 말에 나는 깜짝 놀라 내 놈말을 다시 주워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과연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요 몰랐던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일로부터 나는 먹을 수 없는 밥도 먹고 할 수 없는 일도 하야 참을 수 있는 대로 참아가며 그 후로는 그 말은 일절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어찌하면 그네들로 의심을 풀게 할까 하는 것이 유일의 심려였다. 그러나 증세는 점점 심하여져서 이제는 참을 수도 없으려니와 참고 말 아니하는 것으로만은 도저히 그네들의 입을 틀어막을 방패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래도 싫다. 한 사람 더 알아질수록 정말 싫다. 마치 내 마음으로 그런 듯하게 몽상하는 것을 그네들 입으로 그렇게 구체화하려 하고 하는 듯 싶었다. 어쩌면 그다지도 몹시 미흡고 싫고 원망스러웠었던지. 그리하여 이것이 혹시 꿈속 일이나 되었으면
언제나 속히 이 꿈이 반짝 깨어 도무지 그런 일 없다 해야질고 아니 그럴 때가 꼭 있겠지 하며 바랄 뿐 아니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미구에 믿던 바 꿈이 조금씩 깨어져 왔다. 도무지 그럴 리 없다고 고집을 세울 용기는 없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아해다, 택이다, 임신이다라고 꼭 집어내기는 싫었다. 그런 중에 뱃속에서는 어느덧 무엇이 움즈럭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은 나는 몸이 으쓱해지고 가슴에서 무엇인지 떨어지는 소리가 완연히 탕 하는 것 같이 들렸다. 나는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모든 사람의 말은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바람에 날려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었다. 탕탕 부딪고 엉엉 울고도 싶었고 내 살을 꼬집어 뜯어 줄줄 흐르는 빨간 피를 또렷또렷 보고도 싶었다. 아, 기쁘기는커녕 수심에 쌓일 뿐이요. 우습기는커녕 부적부적 가슴을 태일 뿐이었다. 책임 면하려고 시집가라 강권하던 형제들의 소위가 괘씸하고 가머니 솔로 너 아니면 죽겠다 하야 결국 제 성욕을 만족해 하던 남편은 원망스럽고 한 사람이라도 어서 속히 생활이 안정되기를 희망하던 친구님네 내 몸 보니 속 시원하겠소 하며 들이대고 싶으리만치 악만 났다. 그때의 나의 둔한 뇌로 어찌 능히 장차 닥쳐오는 고통과 속박을 추측하였을까. 나는 다만 여러 부인들께 이러한 말을 자주 들어왔을 뿐이었다. 여자가 공부는 해서 못하겠소? 시집가서 아이 하나만 나면 볼일 다 보았지.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언제든지 그럴 리 만무하다는 신념이 있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구미 각국 부인들의 활동을 보든지 또 제일 가까운 일본에도 여사야 정자는 10여인의 엄마로서 매달 논문과 시각 창작으로부터 그의 독서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아니하려니까 그렇지 다 같은 사람, 다 같은 여자로 하필 그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으랴 싶은 마음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잘 생각한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런 말을 하는 부인들이 많을수록 나는 더욱 절대로 부인하고 결국 나는 그네들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 자처하면서도 언제든지 꺼림칙한 숙제가 내 뇌 속에 횡행했었다. 그러나 그 부인들은 이구동원으로 네 생각은 결국 공상이다. 오냐 당해보아라. 너도 별 수 없지. 하며 나의 의견을 부인하였다. 과연 연정까지 나와 같이 앉아서 부인네들을 비난하며 나는 그렇게 아니 살 터이야 하든 고등교육받은 신여자들을 보아도 별다른 것 보이지 않을 뿐이라. 구식 부인들과 같은 살림으로 1년, 2년 예사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무리 전에 말하던 구식 부인들은 신용할 수 없더라도 이 신부인의 가정만은 신용하고 싶었었다. 그것은 결코 계산할 만한 능력과 지식과 용기가 없지 않다. 그러면 누구든지 시집가고 아이 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되지 않고는 아니 되나? 그러면 나는 그 고뇌에 빠지는 초보에 서 있다. 마치 눈뜨고 물에 빠지는 격이었다. 실로 앞이 캄캄하여 올 때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리하여 세상 일을 잊고 단잠에 잠겼을 때라도 누가 곁에서 바늘 끝으로 찌르는 것 같이 벼랑간 깜짝 놀라 깨었었다. 이러한 때에는 체온이 차졌다 더워졌다 말랐다 땀이 흘렀다 하여 조바심이 나서 마치 저울에 물건을 달 때 접시에 담긴 것이 쑥 내려지고 추가 훨씬 오르는 것 같이 내 몸은 부쩍 공중으로 떠오르고 머리는 천근만근으로 무거워 축 처져 버렸다. 너무나 억울하였다. 자연이 광풍을 보내사 겨우 빵긋한 꽃봉오리를 참혹히 꺾어버린다 하면 다시 네게 애소할 곳이 있으려마는 그래도 설마 자연만은 그럴 리 없을 듯하여 애원하고 싶었다.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또 있겠느냐고. 나는 할 일이 많았다. 아니 꼭 해야만 할 일이 부지기수이다. 게다가 내 눈이 겨우 좀 때우려고 하는 때였다. 예술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인생인지 조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고 조선 여자는 이리 해야만 하겠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이 결코 타인에게 미룰 것이 아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었다. 그것은 의무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겨난 본의라고까지 나는 겨우 좀 알아봤다. 동시에 내 과거 20여 년 생에는 모든 것이 허위요, 나태요, 무식이요, 부자유요, 허용의 행동이었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과연 소위 전문학교까지 졸업하였다 하나 남이 알까봐 겁나도록 사실 허송세월의 학창시절이었고 결국 유명무실의 몰상식한 데서 면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인생을 비관하며 조선 사람을 저주하고 조선 여자에게 실망하였었다. 쓸데없이 부자 위의 불평을 주창하였으며 오늘 할 일을 명일로 미뤄버리는 일이 많았었다. 나는 내게서 이런 모든 결점을 찾아낼 때 조금도 유망한 아무 장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는 유일무이한 사랑의 힘이 옆에 있었고 또 아직 20여 세 소녀로 전도의 요원한 세월과 시간이 내 마음껏 살아가기에 너무나 넉넉하였었다. 이와 같이 내게서 넘칠 만한 희망이 생겼다. 터지지 않을 듯한 탄탄한 긴장력이 발했다. 전 인류에게 애착심이 생기고 동포에 대한 의무심이 나며 동료에 대한 책임이 생겼다. 이때와 같이 작품을 낸 적이 없었고 이때와 같이 독서를 한 일이 짧은 생애에 남아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이 마음이 더 견고는 하여질지언정 약해질 리는 만무하고 내 희망이 새로워질지언정 고정될 리 만무하리라 꼭 신앙하고 있었다. 즉 내가 갈 길은 지금이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내게는 이러한 버리지 못할 공상이 있어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불행 중 다행으로 반년 감옥 생활 중에 더할 수 없는 구속과 보호와 징역과 형벌을 당해가면서라도 옷자락을 뜯어 손톱으로 편지를 써서 운동 시간에 내어 던지든 갖은 기묘한 일이 많았던 조그마한 경험상으로 보아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별 힘이 생기고 못할 일이 없다고 이것만은 꼭 맛보아 얻은 생각으로 잊을 수 없이 내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내 독신 생활의 내용이 돌변함도 이 까닭이었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 마음이 있지만 그와 같이 나는 희망과 용기 가운데서 펄펄 뛰며 살아갈 때이었다. 여러분은 이제는 나를 공평정대에 심판하실 수 있겠다. 참 정말 억울했다. 이 모든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원통하였다. 이때의 마음 따는 세속 자살의 의미보다 이상의 악착하고 원한의 자살을 결심하였었다. 어떻게 저를 죽이면 죽는 제 마음까지 시원할까 하였다. 생의 인연이란 참 이상스러운 것이다. 나는 이 중에서 다시 살아갈 되지 못할 희망이 났다. 설마 내 뱃속에 아해가 있으랴? 지금 뛰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것이다. 나는 조금도 전과 변함없이 넉넉한 시간에 구석 없이 돌아다니며 사생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불만 하나마 광명이 조금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침착하게 정리되었던 내 속에서 어느덧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날아가 버리고 내 속은 마치 고목의 속비이고 살아있는 듯 나는 텅 비어 공중에 떠 있고 나의 생명은 다만 혈액순환에다가 제 목숨을 맡겨버렸었다. 지금 생각컨대 하느님께서는 꼭 나 하나만은 살려보시려고 폭 고생을 하신 것 같다. 그리하여 내게는 전생에서부터 너는 후생에 나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무슨 숙명의 상급을 받아가지고 나온 모양 같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 중에서도 무슨 책을 보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심야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옆에 고은이 자든 남편을 깨어 임신 이래의 내 심리를 말하고 나를 2달간만 동경에 다시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다시 살아갈 방책이 없다고 한즉 고마운 그는 내게 쾌락하여 주었다. 쾌락을 받는 순간에 저와 같이 고운 사람과 아무쪼록 잘 살아야지 라는 내게는 예상치 못했던 이중 기쁨이 생겼다. 나는 이상스럽게도 몽상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껑충 뛰어넘은 것 같았다. 아니 뛰어졌었다. 이 두 세계의 경계선을 정확히 갈라 밟은 때는 내가 회당에서 목사 앞에 서서 이성에 대하여 공동생애를 언약할 때보다 오히려 이때였었다. 나는 비로소 시간 경제의 타산이 생겼다. 다른 것은 다 예상치 못하더라도 아해가 나면 적어도 제 시간의 반은 그 아해에게 바치게 될 것쯤이야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분이라도 내게는 족할 때에 전에 허송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충할까 하는 동기였다. 그러므로 내 동경행은 비교적 침착하였고 긴장하여 1분 1각을 아끼어 전문 방면에 전심 취지하였었다.
과거 4, 5년간의 유학은 전혀 헛것이요. 내가 동경에 가서 공부를 하였다고 말하려면 오직 이 2달간 뿐이었다. 내게는 지금도 그때 인상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동창생 중에 미혼자를 보면 부러웠었고 더구나 활기 있고 건강한 그들의 안색, 그들의 체격을 볼 때 미흡고 심사가 났다. 이렇게 수심에 쌓인 남모르는 슬픔 중에 어느 동무는 아직 내가 출가하지 않은 줄 알고 라상도 애인이 있어야겠지요 하고 논리었다. 나는 어물어물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 나는 벌써 연애의 출발점에서 자식의 표지에 도달한 자다 라고 하였다. 어쩐지 저 처녀들과 좌석을 같이 할 자격까지 이른 몸 같기도 하였다. 그들이 천진난만한 것이 어찌 부럽고 탐이 나든지 무슨 물건 같으면 어떠한 형벌을 당하든지 도적질을 할지 몰랐을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내가 처녀 때에 기혼한 부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감정을 도리어 내 자신이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럭저럭 나는 벌써 임신 6개월이 되었다. 그러면 입으로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아니하려니까 그렇지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 하나쯤 생긴다고 무슨 그다지 걱정될 것이 있나. 몇 자식이 주렁주렁 메어달릴수록 그 중에서 남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자기 말의 본의가 아닌가. 그러나 먼저 나는 어떠한 세계에서 살았었다는 것을 좀 더 말할 필요가 있다. 나는 실로 공상과 이상세계에 살아온 자이었다. 하므로 실세계와는 마치 동서양이 현수한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멀고 멀어서 나와 같은 자는 도저히 거기까지 가볼 것 같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남들 보기에는 내가 벌써 결혼 세계로 들어설 때 곧 실제 세계의 발로까지 온 것이었다. 그러나 내 심리도 그렇지 않았고 또 결혼 생활의 내용도 역시 전혀 공상과 이상 속에서 살아왔다. 원래 내가 남의 처되기 전에는 그 사실을 폭도 무섭고 어렵게 생각하여 왔다. 그리하여 나 같은 자는 도무지 사람의 처가 되어볼 때가 생전 있을 것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것이 자각이나 자원보다 우연한 기회로 타인의 처가 되고 보니 결혼 생활이란 너무나 쉬운 일 같았었다. 결혼 생활을 싫어하던 제일의 조건이던 공상 세계에서 떠나기 싫던 것도 웬일인지 결혼한 후는 그 세계의 범위가 더 넓고 커질 뿐이었다. 그러므로 독신 생활을 주창하는 것이 너무 쉽고도 어리석어 보였다. 또 결혼 생활을 회피하던 제2조로 구속을 받을 테이니까 하던 것이 무슨 까닭인지 벼랑간의 심신이 매우 침착해지어 웬 세계 만물이 다 내 앞에서는 모다 굴복을 하는 것 같고 조금도 구속될 것이 없었다. 이는 내가 결혼 생활 후 석 달간의 경성시가를 일주한 것이며 겸하여 학교에 매일 출근하였고 또 열나고 정있는 작품이 수십 개 된 것으로 충분히 증거를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된 사실이 즉 실세계라 할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도저히 공상과 이상세계를 떠나고서는 이러한 정력이 계속될 수 없을 줄 알며 이러한 신비적 생활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러서도 엄마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혹 생각해 본 일이 있었다 하면 부인 잡지 같은 것을 보고 난 뒤에 잠깐 꿈같이 그려 보았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처가 되어볼 꿈을 꿀 때에는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요리조리 배치해 볼 수 있었으나 엄마 될 꿈을 꿀 때에는 하나가 나서고 한참 있다 둘이 나서며 그 다음 셋부터는 결코 나서지 않으리라. 그리 되면 더 생각해 볼 것도 아니하고 떠오르던 생각은 싹싹 지워버렸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답답하고 알 수 없을 때에 내가 비관하여 몸부림하던 것에 비하면 너무 태연하였고 너무 낙관적이었다. 이와 같이 나로부터 엄마의 세계까지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한 멀고 먼 세계이었다. 실로 나는 내 안전의 무궁무진한 사물에 대하여 배울 것이 하도 많고 알 것이 너무 많았다. 그리하여 그 멀고 먼 딴 세계의 일을 지금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염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로 알았다. 그러므로 행여 그런 쓸데없는 것이 나와 내 뇌에 해롭게 할까 하여 조금 눈치 보이는 듯만 하여도 어서 속히 집어치웠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그 말은 허위가 아니냐고 비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과연 모순된 일이었다. 그러나 생각하여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도 싶다. 즉
지식이나 상상쯤 가지고서는 알아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애의 필연이요 불임의 혹 우연의 결과로 치더라도 우리 부부간에는 자식에 대한 욕망, 부모 되고자 하는 욕이 없었다. 나는 분만기가 닥쳐올수록 이러한 생각이 났다. 내가 사람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있기에 자식이 생기는 것이지. 하며 아무리 이리저리 있을 듯한 것을 끌어보니 생리상 구조의 자격 외에는 겸사가 아니라 정신상으로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성품이 조급하여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듯도 싶고 과민한 신경이 늘 고독한 것을 찾기 때문에 무시로 빽빽 우는 소리를 참을 만한 인내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더구나 무지몰각하니 무엇으로 그 아해에게 숨어있는 천분과 재능을 틀림없이 열어 인도할 수 있으며 또 만일 먹여주는 남편에게 불행이 있다 하면 나와 그의 두 몸의 생명을 어찌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의 그림은 점점 불충실해지고 독서는 시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자신을 교양하여 사람답고 여성답게 그리고 개성적으로 살만한 내용을 준비하려면 썩 침착한 사색과 공부와 실행을 위한 허다한 시간이 필요하였었다. 그러나 자식이 생기고 보면 그러한 여유는 도저히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내게는 군일 같았고 내 개인적 발전상에는 큰 방해물이 생긴 것 같았었다. 이해와 자유의 행복된 생활을 두 사람 사이에 하게 되고 다시 얻을 수 없는 사랑의 창조요, 구체화요, 회답인 줄 알면서도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행복과 환락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어찌나 슬펐는지 몰랐다. 나는 자격 없는 엄마 노릇하기에는 너무 양심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마치 자식에게 죄악을 짓는 것 같았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하여 면목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다 못하여 필경 타태라고 하여 버리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법률상 도덕상으로 나를 죄인이라 하여 형벌하면 받을지라도 조금도 뉘우칠 것이 없을 듯 싶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당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추악감에 불과하였고 두 개의 인격이 결합하였고 사랑이 용한 자타의 존재를 망각할 만치 영육이 절대의 고경전에 입하였을 때 능히 추측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였었다고 나는 정신을 수습하는 동시에 깨달았다. 이는 다만 내 자신을 모멸하고 양인에게 모욕을 줄 뿐인 것을 진실로 알고 통곡하였다. 좀 더 해부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항상 개인으로 살아가는 부인도 중대한 사명이 있는 동시에 종족으로 사는 부인의 능력도 위대하다는 이지와 이상을 가졌었으며 그리하여 성적 방면으로 먼저 부인을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부인의 개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고 또 그것은 진이라고 말하던 것과는 너무 모순이 크고 충돌이 심하였다. 내게 조금의 자존심이 생기자 불안 공축의 마음이 불일 듯 솟아올라왔다. 동시에 절대로 요구하는 조건이 생겼다. 이왕 자식을 낳을 지경이면 보통이나 혹 보통 이하의 것을 낳고는 싶지 않았다. 보통 이상의 미안에 마력을 가진 표정이며 얻을 수 없는 천재이며 특출한 개성으로 맹진할 만한 용감을 가진 소질이 구비한 자를 낳고 싶었다. 그러면 아들이냐 딸이냐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남자는 제 소위 완성자가 많다 하니 딸을 하나 낳아서 내가 못해본 것을 한껏 시켜보고 싶었었다. 한 여자라도 완성자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하면 만일 딸이 나오려거든 좀 더 구비하여 가지고 나오너라고 심축하였다. 그러나 낙심이다. 실망이다. 내 뱃속에 있는 것은 보통은 고사하고 불구자이다. 병신이다. 뱃속에서 뛰노는 것은 지랄을 하는 것이요. 나오면 미친 짓하고 돌아다닐 것이 안전에 암암하다. 이것은 전혀 내 죄이다. 포태 중에는 웃고 기뻐하여야 한다는데 항상 울고 슬퍼했으며 안심하고 숙면하여야 좋다는데 불절이 번민 중에서 불면증으로 지냈고 자양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데 식욕이 부진하였었다. 그렇게 가진 못된 태교만 모조리 했으니 어찌 감히 완전한 아해가 나오기를 바랄 수 있었으리요. 눈이 빗두러 박혔든지 입이 새로 찢어졌든지 허리가 구부러졌든지
그러한 악마 같은 것이 나와서 이것이 내 죗값이다 라고 할까 싶었다. 몸소름이 쭉 끼치고 사지가 벌벌 떨렸다. 이러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정신이 아득하고 눈앞이 캄캄하여 왔다. 아, 내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러나 세월은 속하기도 하다. 한 번도 진심으로 희망과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동안에 어느덧 만삭이 당도하였다. 참 천만 의외의 기이한 일이 있었다. 이 사실만은 꼭 정말로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 이듬해 4월 초순경이었다. 남편은 외출하여 없고 두 칸방 중간벽에 늘어져 있는 전등이 전에 없이 밝게 비추인 웬 세상이 잠든 듯한 고요한 밤 12시경이었다. 나는 분만 후 영화에게 필옷을 백설 같은 가재로 두어 벌 말라서 꾸미고 있었다. 대중을 할 수가 없어서 어림껏 조그마한 인형에게 입힐 만하게 팔 들어갈 때, 다리 들어갈 때를 만들어서 방바닥에다 펴놓고 보았다. 나는 부지불각 중에 문득 기쁜 생각이 넘쳐올랐다. 일종의 탐욕성인 불가사의의 희망과 기대와 환희의 념을 느끼게 되었다. 어서 속히 나와 이것을 입혀보았으면 얼마나 고울까, 사랑스러울까, 곧 궁금증이 나서 못 견디겠다. 진정으로 그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렇게 만든 옷을 개켰다 폈다 놓았다 만졌다 하고 기뻐 웃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와 내 안색을 보고 그는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였다. 양인 간에는 무언중의 웃음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이는 결코 내가 일부러 기뻐하려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 감정이었다. 이것만은 역설을 갖지 않고 자연성 그리로를 오래 두고 싶다. 임신 중 한 번도 없었고 분만 후 한 번도 없는 경험이었다. 그달 29일 오전 2시 25분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진 병 알아보던 아픔에 비할 수 없는 고통을 근 10여 시간 겪고 거진 기진하였을 때에 이 세상이 무슨 그다지 볼만한 곳인지 구태라 기어이 나와서 으앙으앙 울고 있었다. 그때 나는 몇 번이나 울었는지 산파가 어떻게 하며 간호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고 시원한 것보다 아팠던 것보다 무슨 까닭 없이 대성통곡하였다. 다만 서를 뿐이고 원통할 따름이었다. 그 후는 병원 침상에서 스케치에 이렇게 쓴 것이 있다. 아프대 아파 참 아파요 진정 과연 아프대 푹푹 쑤신다 할까 시리시리타 할까 딱딱 결린다 할까 쿡쿡 찌른다 할까 따끔따끔 꼬집는다 할까 찌르르 저리다 할까 깜짝깜짝 따갑다 할까 이렇게 아프다나 할까 아니라 이도 아니라 박박 뼈를 긁는 듯 짝짝 살을 찢는 듯 바짝바짝 힘줄을 오기는 듯 쪽쪽 핏줄을 뽑아내는 듯 살금살금 살점을 저미는 듯 오장이 뒤집혀 쏟아지는 듯 도끼로 머리를 바스는 듯 이렇게 아프다나 할까? 아니라 이도 또한 아니라 조그맣고 샛노란 하늘은 흔들리고 높하늘 낮아지며 낮은 땅 높아진다. 벽도 없이 문도 없이 통하야 광야되고 그 안에 있는 물건 쌩쌩 돌다가는 어쩌면 있는 듯 어쩌면 없는 듯 어느덧 맴돌다가 가진 빛 찬란하게 그리도 곱든 색에 메모리 씌워주는 검은 장막 가리우니 이 내 작은 몸 공중에 떠 있는 듯 구석에 끼워 있는 듯 침상 아래 눌려 있는 듯 오그러졌다 펴졌다 땀 흘렸다 으스스 추웠다 그리도 괴롭든가 그다지도 아프든가 차라리 펄펄 뛰게 아프든가 쾅쾅 부딪게 아프든가 꿈뻑꿈뻑 기절하듯 아프거나 했으면 뭐라 그다지 10분간에 한 번, 5분간에 한 번, 금세 목숨이 끊일 듯이나 그렇게 이상히 아프다가 흐리던 날 햇빛 나듯 반짝 정신 상쾌하며 언제나 아팠는 듯. 무어라 그렇게 가진 양념 가하는지 맛있게도 아파야라.
어머님 나 죽겠소. 여보 그대 나 살려주오. 내 심히 애걸하니 옆에 팔짱 끼고 섰던 북은 참으시오 하는 말에 이놈아 듣기 싫다. 내 악쓰고 통곡하니 이 내 몸 어이타가 이다지 되었던고. 분만 후 24시간이 되자 산파는 갓난아이를 다른 침대에서 담수간하다가 예사로이 내 옆에다가 살며시 누이며 인젠 젖을 주어도 줬소 한다. 나는 깜짝 놀라 응? 무엇? 하며 물으니까 피녀는 쌩긋 웃으며 첫애기지요 아마? 한다. 부끄럽고 이상스러워서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 피녀는 벌써 눈치를 채웠든지 자기 손으로 내 젖을 꺼내서 주물러 풀고 나서는 이렇게 먹이라 하고 내 팔 위에다가 갓난아이의 머리를 얹어 그 입이 꼭 내 젖꼭지에 닿을만치 대어주며 젖 먹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어쩐지 몹시 선뜻했다. 냉수를 등에다 쭉 끼치는 듯하였다. 나를 낳고 기른 부모도 또 고륙을 같이 한 형제도 죽자사자 하던 친구도 아직 내 젖을 못 보았고 물론 누구의 눈에든지 띄울까 보아 퍽도 비밀이 감춰 두었었다. 그 싸고 쌓아둔 가슴을 대담히 해치우며 아직 입김을 대어 못 보던 내 두 젖을 공중 앞에 전개시키라는 명령자는 어제야 겨우 세상 구경을 한 핏덩어리였다. 이게 웬일인가. 살은 분명히 내 몸에 붙은 살인데 절대의 소유자는 저 조그만 핏덩어리로구나. 그리하여 저 소유자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의뢰 제 물건 찾듯이 불문곡직하고 찾는구나. 나는 웃음이 나왔다. 세상 일이 이다지 허황된가 하고 그리고 에라 가져가거라 하는 퉁명스러운 생각으로 지금까지 맡아두었던 두 젖을 조그마한 소유자에게 바치었다. 그리고 그 하회를 기다리고 앉았었다. 그 조그만 주인은 아주 예사롭게 젖꼭지를 덥석 물더니 쉴 새 없이 마음껏 힘껏 빨고 있다. 내 큰 몸뚱이는 그 조그마한 입을 향하여 쏠리고 마치 허다한 이무의 점과 점을 연결하면 초점에 달하듯 내 전신 각 부분의 혈맥을 그 조그마한 입술의 초점으로 모아드는 듯 싶었다. 이와 같이 벌써 엄마된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설상의 가상이다. 60일 동안은 겨우 부지를 하여 가더니 그 후부터는 일절 젖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런 일은 빈혈성인 모체에 흔히 있는 사실이지만 유머를 구하려야 입에 맞는 떡으로 그리 쉽사리 얻을 수도 없고 밤중 같은 때에는 자기의 젖으로 용이히 재울 수 있을 것도 숯을 피운다, 그릇을 가져온다, 우유를 데운다 하는 동안에 어린애는 금방 죽을 듯이 파랗게 질려서 난가를 만든다. 그러나 겨우 먹여 재워놓고 누우면 약 2시간 동안은 도무지 잠이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어찌어찌해서 잠이 들 듯하게 되면 또다시 바시시 일어나서 못살게 군다.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기월간 계속되더니 심신의 피곤은 인제 극도에 달하여 정신엔 광증이 바라고 몸에는 종기가 끊일 새 없었다. 내 눈은 항상 채쓴 눈이었고 몸은 마치 독가비 같아 해골만 남았었다. 그렇게 내가 전에 희망하고 소원이던 모든 것보다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종일만, 아니 그는 바라지 못하더라도 꼭 1시간만이라도 마음을 턱 놓고 잠 좀 실컷 자보았으면 당장 죽어도 원이 없을 것 같았다. 나도 전에 잠잘 시간이 너무 족할 때에는 그다지 잠의 뜻을 몰랐더니 잠처럼 의미 깊은 것이 없는 줄 안다. 모든 성공, 모든 이상, 모든 공부, 모든 노력, 모든 경제, 모든 낙관의 원천은 오직 이 잠이다. 숙면을 한 후에는 식욕이 많고 식욕이 있으면 많은 반찬이 무용이요. 소화 잘 되니 건강할 것이요. 건강한 신체는 건전한 정신의 기본이다. 이와 같이 어디로 보든지 잠 없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잠은 보물이요 귀물이다. 그러한 것을 탈취해가는 자식이 생겼다 하면 이에 더한 원수는 다시 없을 것 같았다. 그러므로 나는
자식이란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정의를 발명하여 제3 숙고하여 볼 때마다 이런 걸작이 없을 듯이 생각했다. 나는 이러한 애소의 산문을 적어두었던 일이 있었다. 세인들의 말이 시련한 나처럼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혹하고 불행한 자는 또 없으리라고. 아서라 말하라 호강에게 온 말. 여기 나처럼 눈이 꽉 붓고 몸이 착 붙어 어쩔 수 없을 때 눈 떠라 몸 일크라 벼락 같은 명령 받으니 내게 대한 형용사는 쓰기까지 싫어라. 잠 오는 때 잠자지 못하는 자처럼 불행 고통은 없을 터이다. 이것은 실로 이브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죄값으로 하느님의 분풀이보다 너무 참혹한 주저이다. 나는 이러한 첫 경험으로 인하여 태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엄마가 불쌍한 줄을 알았다. 더구나 조선 여자는 말할 수 없다. 천신만고로 양육하려면 아들이 아니오 딸이라고 구박하여 그 벌로 축척까지 한다. 이러한 야수적 멸시하에서 살아갈 때 그 서름이 어떠할까. 그러나 부득이하나마 그들의 몸에는 살이 있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다. 그들의 생활은 전혀 현재를 희생하여 미래를 희망하는 수밖에 살 길이 바에 없었다. 오죽하여 그런 생을 계속하여 오리오마는 그들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연애심이며 이것을 어서 속히 길러서 그 덕에 호강을 해야지 하는 희망과 환락을 생각할 때 실로 그들에게는 잘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고통도 고통이 아니오 양육할 번민도 없었고 구박받는 비애를 잊었으며 궁구하는 정막이 없었다. 말하자면 자연 그대로의 하느님, 그 몸대로의 선하고 미한 행복의 생활이었다. 그러므로 1인의 엄마보다 2인, 3인 다수의 엄마가 될수록 천당 생활로 화하여 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어느 심야에 잠 잃고 조바심이 날 때 문득 이러한 생각이 솟아오르자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앉았다. 옳지, 이제는 알았다.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하는지. 날더러 아들을 낳지 않고 왜 딸을 낳느냐고 하는 말을 나와 같이 자연을 범하려는 아니 범하고 있는 죄의 피가 전신에 중독이 된 자의 일시 반감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확실히 일면으로 진리가 된다고 자긍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솟아오르는 정이라고들 한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나 평등으로 사랑할 것이다. 어찌하여 한 부모의 자식에게 대하여 출생시부터 사랑의 차별이 생기고 조건이 생기고 요구가 생길까? 아들이니 귀엽고 딸이니 천하며 여자보다 남자를, 약자보다 강자를, 패자보다 우자를 이런 절대적 타산이 생기는 것이 웬일인가? 이 사실을 보아서는 그들의 소위 손는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의 내면에는 무슨 이만한 비밀이 감추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부모의 사랑을 절대로 찬미하여 왔다.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은 절대의 보수적인 반면에 부모의 사랑만은 영원무궁한 절대의 무보수적 사랑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조실부모한 것이 설고 분하고 원통하여 다시 그런 영혼의 사랑 맛을 보지 못할 비애를 감할 때마다 견딜 수 없이 쩔쩔매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오해였음을 깨달을 때 낙심되었다. 실망하였다. 정이 떨어졌다. 그들은 자식인 우리들에게 절대 효를 요구하여 보은하라 명령한다. 효는 백행지본이요 죄 막대어 불효라 하며 부모래 3년을 무게어 부지도라 하여 가위 효이라 하여 왔다. 그렇게 자식은 부모의 절대적 노예였으며 부속품이었고 일생을 두고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사랑의 분량과 보수의 분량이 늘 평행하거나 어떠한 때는 도리어 보수편에 중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우애나 연애에 다시 비할 수 없는 절대의 보수적 사랑이요 악독한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절대의 타산이 생기고
이기심이 발하여 국가의 흥망보다도 개인의 안위를 취하면은 딸보다 아들의 수요가 많아야만 하였고, 딸은 무식하더라도 아들은 박식하여야만 말년의 호강을 볼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들이 아들에 대하여 미래에는 어찌나 무한한 희망과 쾌락이 있는지 고통 번민까지 잃고 지내왔다. 이는 능자보다 무능자에게 강하고 계명국보다 야만 부모에게 많이 있는 사실이다. 나는 다시 부모의 사랑을 원치 않는다. 일찍이 부모를 여윈 것은 내 몸이 자유로 해방된 것이요, 내 일이 국가나 인류를 위하는 일이 되게 천만 행복의 몸이 되었다. 당돌하나마 나는 최후로 이런 감상을 말하고 싶다. 세인들은 항용 모친의 애라는 것은 처음부터 엄마 된 자 마음속에 구비하여 있는 것 같이 말하나 나는 도무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 혹 있다 하면 제2차부터 엄마 될 때에야 있을 수 있다. 즉 경험과 시간을 경하여야만 있는 듯 싶다. 속담에 자식은 내리사랑이다 하는 말에 진리가 있는 듯 싶다.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은 혹시 나와 같은 감정으로 한 말이 아닌가 싶다. 최초부터 구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 6개월간의 장시간을 두고 포육할 동안 영아의 심신에는 기묘한 변천이 생기어 그 천사의 평화한 웃음으로 무심을 자아낼 때 이는 나의 혈육으로 된 것이요 내 정신에서 생한 것이라 의식할 순간에 비로소 짜릿짜릿한 엄마된 처음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 경험상으로 보아 대동소이한 통성으로 모심에 이런 싹이 나서 점점 넓고 커갈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므로 손는정이라는 것은 순결성, 즉 자연성이 아니오 단련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종종 있는 유모에 맡겨 포육해 한 자식에게는 별로 어머니의 사랑이 그다지 솟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환원하면 천성으로 구비한 사랑이 아니라 포육할 시간 중에서 바라는 단련성이 아닐까 싶다. 즉 그런 솟아오르는 정에 본능성이 없다는 부인설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정이라고 별다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자식의 필요를 아무렇게 하여서라도 알고 싶다. 그러나 용이 해득할 수는 없다. 차대를 사나여 차대를 교양하는 것은 일반 부인에게 내린 천직이다. 자연의 주장이요 발전이다. 이런 개념적 이지와 내 당한 감정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 생물은 종족 번식의 목적으로 생하고 하라니까 라는 말도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듯 싶다. 가정에 아해가 없으면 너무 단순하니까, 달리 더 복잡히 살 방침이 많은데 연로하여 의지하려니까. 나는 늙어 무능해지거든 깊은 삼림 속 포곤포곤한 녹색의 잔디 위에서 자결하려는데 이 빽빽우는 울음소리만 좀 안 들었으면 고족한 맛을 더 좀 볼 듯 싶으며 이 방해물이 없으면 침착한 작품도 낼 수 있을 듯 싶고 자식으로 인한 피곤, 불건강이 아니면 아직도 많은 정력이 있을 터인데 오직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절대의 필요의 반비례로 절대의 불필요가 앞서 나온다. 통성이 아니라 독단으로 그럴 동안 나는 자식의 필요로 조그마한 안심을 얻었다. 사람은 너무 억울한 모순 중에 집복하여 있다. 그의 정신은 영원히 자라갈 수 있고 그의 이상은 무한으로 자아낼 수 있으나 오직 그의 생명의 시간이 유한 중에 너무 단촉하고 그의 정력이 무능 중에 너무 유한되다. 이러한 무한적 정신의 유한적 육신으로 창조해낸 조물주도 생각해보니 너무 할 일이 없는 듯 싶어 이에 자식을 낳으리사 너 자신이 실행하다가 못한 이상을 자식에게 실현케 하라 한 듯 싶다. 그리하여 한 사람 이상 중에는 미술도, 문학도, 음악도, 의학도, 철학도, 교육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고 싶다마는 재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력이 계속 못되어 필경 하나나 혹 둘쯤밖에, 즉 문학가로 음악을 조금 알 도리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에는 시간을 바칠 여가가 없어진다.
이럴 때 미술을 좋아하는 딸, 의학이나 철학을 좋아하는 아들이 자라가면 자기가 좋아하나 다 실행치 못하던 것을 간접인 제2 자기 몸에 실현하려는 욕망과 노력과 용감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싶다. 그러므로 자식의 의미는 단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만일 정신상으론 모든 희망이 구비하고 정력이 계속할 만한 자신이 있더라도 육신이 쇠약하여 부절히 병상을 떠날 수 없어 그 이상과 실행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되면 고통, 그것은 우리 생활을 향상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요 가치가 없을 것이다. 즉 지식으로나 수양으로 억제치 못할 불건강의 몸이 되고 본즉 사람이 아니하려니까 운운하던 것도 역시 공상이다. 망상이었다. 이상은 나 해석의 모든 감상기였습니다.